지난 8월 4일 젠틀몬스터의 베이징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베이징의 쇼핑거리 산리툰 한복판에 들어선 3층짜리 초대형 매장이었습니다. 과거 이 장소에는 대규모 유니클로 매장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젠틀몬스터 스토어가 산리툰의 새로운 핫스팟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 7월 젠틀몬스터는 월드스타 손흥민과의 협업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스페셜 패키지가 제작됐고 젠틀몬스터 스토어에 전시됐죠. 손흥민은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서 토트넘 선수들과 공항에 등장했고요. 지난 5월 젠틀몬스터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와의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현대인을 그려낸 컬렉션이었습니다. 안경, 선글라스뿐 아니라 젠틀몬스터가 디자인한 다양한 의류 제품까지 선보였고요. 지난 3월 젠틀몬스터는 블랙핑크 제니와도 협업했습니다. 그동안 제니는 젠틀몬스터의 모델로 활약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니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젠틀 가든을 선보였습니다. 젠틀 가든 게임도 출시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6개월간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보여준 행보입니다. 베이징 금싸라기 땅에 초대형 매장을 세우고 초일류 브랜드 초일류스타와 콜라보를 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스러운 행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젠틀몬스터가 국내 토종 브랜드라는 겁니다. 설립된 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젠틀몬스터 전 세계 패션계에서 신흥 명품 브랜드로 대접받습니다.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2011년 김한국 대표가 시작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재미없는 금융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영어 교육 업체로 이직한 괴짜였습니다. 김 대표는 규제가 심한 사교육 시장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사업을 물색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아이템을 고민했고요. 아이웨어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웨어 업계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체된 시장이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동네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추천하는 안경테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이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었고요. 기능템인 안경을 패션템으로 만들고자 디자인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젠틀몬스터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젠틀몬스터를 찾기 시작했고요. 콧대 높던 대형 안경점들까지 젠틀몬스터에 납품을 부탁해왔죠. 그리고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됐습니다. 배우 전지현이 이 드라마에서 젠틀몬스터를 착용하고 나왔고요. PPL이 아니었습니다. 젠틀몬스터에서 전지현 씨에게 제품 몇 개를 보내주었을 뿐인데 그녀가 디자인만 보고서 젠틀몬스터를 고른 거였죠. 드라마는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젠틀몬스터는 아시아 전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젠틀몬스터는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팬디, 알렉산더 왕, 오프닝 세레모니, 엠부쉬와 협업해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전설적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위한 선글라스를 제작했고요. 비욘세, 지지 하디드, 마돈나 같은 스타들이 젠틀몬스터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죠. 이후 젠틀몬스터는 뉴욕과 베이징에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기업 LVMH의 자회사 엘케터톤으로부터 70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2021년 젠틀몬스터의 매출은 3,220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한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명품 패션 브랜드가 나오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려면 오랜 역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요. 그런데요, 젠틀몬스터를 보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신흥 명품 브랜드로 등극했으니까요. 그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젠틀몬스터입니다. 1972년 미국의 마케터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는 마케팅의 역사를 바꾸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고 그 사다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라. 볼보는 안전한 차라는 사다리, 에르메스는 장인이 만든 최고급 핸드백이라는 사다리,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 속옷이라는 사다리를 만들었듯이요. 젠틀몬스터는 패션 아이웨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웨어는 시력을 보조해주는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명품 브랜드에서는 아이웨어를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젠틀몬스터는 이 시장에서 패션 아이웨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비장의 무기, 썩기였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물들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던 사다리를 창조했고요. 젠틀몬스터라는 이름부터가 상반된 요소들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젠틀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몬스터적인 욕망이 있는 고객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였죠. 또 젠틀몬스터의 썩기 실력은 매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아이웨어 브랜드스럽지 않은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독특하고 난해한 예술품을 설치해서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요. 북촌의 가장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해서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만화방 컨셉의 매장을 선보였고요. 물리학 용어인 엔트로피를 형상화했습니다. 화성으로 이민 간 사람을 상상해서 매장을 만들었고요. 또 젠틀몬스터는 제품을 만들 때도 섞었습니다. CD 모양의 선글라스, 연필을 올려놓은 안경, 수갑을 형상화한 안경을 만드는 식으로요. 심지어 젠틀몬스터가 만든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도 늘 썩기를 시전합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이 케이크는 케이크와 크루아상을 섞은 제품이었죠. 그럼 젠틀몬스터가 이렇게나 잘 썩는 비결은 뭘까요? 저는 젠틀몬스터의 직원 구성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젠틀몬스터에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조향사, 파티시에, 소믈리에, 미디어 아트 전문가, 로봇 공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썩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탄생시키고요. 젠틀몬스터가 패션 아이웨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든 비결, 썩기입니다. 여러분도 고객의 머릿속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무엇과 무엇을 섞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기의 천재들이 모인 회사, 젠틀몬스터처럼요. 2014년은 젠틀몬스터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 씨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젠틀몬스터는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로 등극했고요. 김한국 대표의 말처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브랜드를 널리 알린 행운이었죠. 그런데요,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 때 보통의 브랜드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제품을 팔려고 애쓸 겁니다. 유명 광고모들을 기용하고 판매처를 늘리겠죠. 홈쇼핑에 진출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젠틀몬스터는 달랐습니다. 드라마로 얻은 인기를 한철 장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놀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고객에게 제품부터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매장 1층에는 안경 대신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을 배치했죠. 이건 우리 제품 안 사도 되니까 매장에서 더 놀다 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죽을 쓸 때도 젠틀몬스터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시기에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하우스 도산을 오픈했습니다. 1, 2층에는 철거 직전의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3D 작품을 설치했고요. 3층에 올라가서야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했죠. 하우스 도산은 오픈하자마자 힙스터들의 성지가 됐고요. 젠틀몬스터가 당장의 판매보다 브랜딩에 더 신경 쓴다는 증거는 또 있는데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처럼 정기적으로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컬렉션 라인의 제품은 베이징 라인의 제품보다 큰 돈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또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세일을 진행하지 않고요. 젠틀몬스터가 해외에 진출한 것도 브랜딩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매출 500원을 돌파했을 때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선 브랜딩보다 세일즈에 치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저의 일은 브랜드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 이상의 명품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먼저 고객을 놀게 하는 대신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으니까요. 참고로 젠틀몬스터의 목표는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는 30년 뒤의 계획까지 세운다고 하고요. 2010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더 맥퀸은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렸습니다. 맥퀸의 패션쇼에는 늘 충격적인 장면이 넘쳐났습니다. 정신병원, 강간과 같은 가학적인 주제, 엉덩이가 드러나는 바지, 핏빛 드레스. 알렉산더 맥퀸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쇼를 보고서 메스껍거나 신나거나 하길 원해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다면 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젠틀몬스터도 알렉산더 맥퀸을 닮은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 철학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거든요. 젠틀몬스터 매장에 가보면 이 말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2m 높이의 6종 보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로봇 양떼들이 울어댑니다. 노인의 얼굴을 한 AI 창작물이 마주 앉아 있고요. 그럼 젠틀몬스터는 어떻게 매번 색다른 공간을 창조해낼까요? 저는 김한국 대표의 강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누가 말려도 만화책 계속 봅니다. 재밌으니까. 행복해요. 자기가 설레이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연의 제목, 나를 설레게 하라였습니다. 저는 젠틀몬스터가 매번 고객들을 놀래키는 비결이 바로 이 설레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젠틀몬스터 직원들은 자신들이 설레지 않으면 소비자도 설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스스로 설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또 젠틀몬스터의 채용 면접에는 이런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음악과 브랜드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젠틀몬스터에는 설렐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설레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놀래키는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젠틀몬스터가 이 설레임을 잃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오래오래 세상을 놀래킬 수 있을 거고요. 11년 된 한국의 토종 브랜드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비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섞어서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는 욕구를 절제하고 먼저 고객을 놀게 했고요. 늘 스스로를 설레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이것이 젠틀몬스터가 기나긴 역사 없이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등극한 비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책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출간될 저의 두 번째 책 믹스입니다. 제가 젠틀몬스터가 성공한 이유를 썩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성공한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썩기의 천재들을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섞을 수 있는지에 대해 썼고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공들여 쓴 책인 만큼 분명 재미있고 유익하실 거예요. 8월 17일에 출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공개된 손흥민과 젠틀몬스터의 협업 영상 보여드리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little more, don't wanna play no more. Come on, boy, tag me out. 8 points later. 8 points later.